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8장 조세의 경제적 비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3절의 세금 변화와 경제적 순손실 그리고 조세 수입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세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때 정책 담당자들은 항상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올릴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세금을 크기를 바뀌었을 때 세금의 크기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이라든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또는 조세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A가 앞에서 봤던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십니까? 연두 색깔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고요. 요 삼각형이 경제적 순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 데드웨이 로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세금을요, 요거보다 이제 2배 더 많이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색깔을 다 그리게 되면 부담되니까 좋아요. 점선 빗금으로 합시다. 자,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공급 곡선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12 이렇게 돼서 정부의 조세 수입, 경제적 순손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조세를 2배 이렇게 부과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01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세 크기가 이만큼 부과가 되는데 조세 수입은 증가했죠? 증가했죠? 경제적 순손실은 어떻게 돼? 이만큼 증가했단 말이야. 더 커졌지. 자, 이거는요 3배 세금을 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배, 여기 2배, 여기 3배. 간격이 좀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게 이 크기가 단위당 정부의 세금의 크기잖아요. 이게 정부의 단위당 텍스의 크기인데 이 텍스의 크기가 커졌어. 여기는 작지만 여기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면 이용하시면 좀 더 좋은데 수요 곡선이 곡선상에서 탄력성이 다른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디맨드 곡선이 있어. 자, 그러면 세금을 때렸을 때 점이 A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이렇게 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탄력성은 더 커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소비량이 확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정부가 단위당 세금은 이렇게 많이 했지만 거래량이 어떻게 돼?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래퍼 곡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요 세금의 규모, 세율 이렇게도 봐도 돼. 요 세금의 규모 또는 세율을 부과했다라고 할 때 2배, 3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까지 갈 때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데 약간 느낌이 있죠. 이게 정사각형에 가까이 갈수록 가장 박스의 크기가 커지고 넘어서게 되면 여기 연두색의 조세 수입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렇게 위축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인 경제적 순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텍스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예, 맞습니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수평으로 하면 좀 더 쉽게 와닿게 되는데 제곱으로 커져요. 나중에 뭐 수식으로도 여러 번 볼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렇게 커져. 그래서 이게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 초과부담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세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경제적 순손실은 제곱으로 증가하게 된다. 커져.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 그래프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래퍼라는 학자가 얘기해서 래퍼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 잘 체크하세요. 이게 이제 응용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수요 곡선이 수평일 때 아니면 수요 곡선이 수직일 때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각각 조세 수입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채롭게 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례 연구에서 레퍼 곡선과 공급주의 경제학 얘기를 할 텐데 자, 1974년에 레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레퍼라는 학자가 있는데 자,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저명한 언론인과 정치인들과 함께 앉아서 조찬 경제 모임을 합니다. 그는 휴지에다가 세율이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대. 앞에 나타낸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여기가 바로 세율이야. 그리고 여기가 정부의 조세 수입입니다. 조세 수입.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율이 빵이었다가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조세 수입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면 단위당 얻게 되는 세금은 더 커지긴 하겠지만 거래량이 위축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버리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세율이 100%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국가가 다 가져간대. 다 가져가서 뭐 똑같이 놀아주겠다. 뭐 약간 뭐 공산주의 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세율이 100%가 돼버리게 되면 어차피 내가 일을 해봤자 다 정부한테 세금으로 낼 거니까 일 안 해. 그럼 일을 아무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아니 세금이 걷어지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유자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 보니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이 어디에 위치했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거야. 세율이 너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율을 오히려 낮춰주게 되면 이렇게 B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율을 낮춰주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정부의 조세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로의욕을 북돋아 준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율을 낮추면 세율 인하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인하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오히려 더 증가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뭐 레퍼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경제학자는 그렇게 별로 없었고 세율 낮추면 조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 그럴까? 이렇게. 근데 이 주장을요 이제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영화 배우였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때 공화당이 요거를 이렇게 수용하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보니까 진짜 자기가 경험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뭐냐면 거기 박스 이 중간에 따옴표 내용을 보세요. 레이건 자신이 레퍼 곡선을 직접 경험을 했대. 경험이 무서운 거죠. 레이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는 영화 제작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최고 소득세율이 90%까지 오른 때였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전쟁 비용이 필요하다니까 세금을 많이 거둔 거야. 당시 영화를 4편만 만들면 최고 소득세율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4편 만들고 어떻게 된다? 정부한테 세금을 다 뜯기게 되니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작업을 중단한 채 시골로 내려가야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세율은 세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만들고 낮은 세율은 그러니까 이거야. 세율 인하하게 되면 왜 조세 수입이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야.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세율 인하가 조세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후보로 입후보했을 때 텍스, 세금, 감면 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세금을 감면하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세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게 되고 경제적 후생은 물론 조세 수입도 증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나타낸 학자들의 학파를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요. Supply Side Economics 해서 공급을 중시하는 공급 측면의 경제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역사적 이유로 이제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세율을 낮추면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틀렸음이 입증됐다고 믿게 되는데 다른 해석도 많이 있대.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그냥 안 해봤다는 거야. 세금을 지금 인하했는데 야 만약에 세금을 계속 유지했거나 인상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됐을지를 비교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것들은 실험을 할 수가 없지.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그때 레이건이 세금 감면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실험이 불가능하다. 또 오히려 일부 경제학자들은 래퍼의 이야기가 그 왼쪽에 보시면 경제학자들의 답변이 있죠. 래퍼 곡선이 지금 당장 미국에서 소득세율을 낮추면 5년 이내에 미국의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불확실하다. 그게 이제 50%에 가깝고 그렇다가 이제 약간 동의하는 게 또 43%니까 반반. 물론 이제 비동의도 있고 중립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견해는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거기 보시면 세율 인하는 조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거기 보시면 래퍼 곡선의 하향 부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조세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다음 달러 보시면 한번 보세요. 1980년대 초에 스웨덴의 보통 근로자들이 80%에 달하는 한계세율을 적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스웨덴이니까 거기 얼마요? 스웨덴은 세율이 텍스가 80% 세금을 거두고 있대요. 한계세율을 적용했대.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니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사례, 케이스 스터디죠. 근로의욕이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니 그러면 근로의욕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경제 이론을 따져서 보면 왜 이렇게 다르게 크게 감소합니까? 이거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냐라고 하면은 역시 이게 탄력성이지. 탄력성. 세금을 내세요 하게 되니까 임금이 하락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성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공급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하가 사람들의 행동을 더 많이 왜곡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업데이트 해가지고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래퍼의 레이건 대통령의 이러한 이후 거기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비슷한 주장을 가지고 와서 트럼프노믹스라는 걸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래퍼가 후보에게 과감한 감세 공약 정책을 제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도 우리가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충분히 조세 수입이 감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공약을 발표할 때 그러한 내용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꼭 반드시 이렇게 하나의 길만 있는 건 아니고 정답이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의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를 보면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좀 더 옳았음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간단한 문제 좀 몇 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래퍼 곡선에 의하면 정부가 세금을 낮추게 되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래퍼 곡선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이 뭐냐면 세율이 너무 높다는 조건 하에서 세금을 낮추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답은 D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달걀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고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입니다. 달걀에 부과되던 2cm의 세금이 3cm로 인상되게 되면 그때 세금이 초래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경제적 순손실은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텍스야, 텍스. 여기가 데드웨이 로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어떤 모양이 됐어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곡선의 형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20에서 30으로 50% 증가한 거야. 그래서 이게 텍스 레이시 세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율이 이렇게 50%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부담은 거기 나와 있는 50% 이상 제곱으로 발생한다. 이 정도 형태만 봐주세요. 좀 디테일한 수식 같은 거는 뭐 미시경작이나 뭐 재정학 이런 데서 더 많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땅콩버터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거기 보니까 파운드당 10센트였던 임금이 세금이 15센트로 인상됐을 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이것도 지금 50%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부과했는데 자,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곱으로 커지는데 이 경우는 사실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레퍼 곡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텍스 레이시 여기 있고 여기 정부의 조세 수입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50% 미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 바로 어떤 경제 조직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수단이 되는데 거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했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 조세 수입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가져가는 조세 수입보다 사회적 후생 감소가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순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프로 살펴봤으니까 그거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세금을 때리게 됐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됐잖아. 그래서 경제가 위축됐잖아. 그래서 거기에 바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은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 뭐 레퍼 곡선 그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거기 사례 연구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런 조세 부과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 영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이 현실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